안녕하세요. 저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직구 정보를 매일 올려드리면서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왜 명품 브랜드들은 유독 한국 가격을 왜 이렇게 높게 책정하는 건지, 그리고 왜 구입한다고 하는데 해외 직구를 막는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브랜드들이 왜 이렇게 리셀을 싫어하고 억제하려고 하는 건지, 요거를 단순히 한국을 봉으로 본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속은 시원할 수 있지만, 하지만 그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요거는 글로벌 럭셔리 사업이 움직이는 구조 문제라는 거. 그럼 오늘은 왜 그런지 그 구조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명품 개인 소비를 확인해 보면 항상 대략 이런 수준을 유지하게 되는데, 1위는 미국, 2위는 중국, 3등은 일본, 4등은 프랑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이 한국이라는 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5위라는 숫자가 아니라는 거. 미국은 인구 3억 명이 넘어가고 중국은 14억, 일본은 1억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명품 소비 매출로만 따져봤을 때 5위, 그러니까 그 말은 인구 대비 소비 밀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시장을 의미한다는 거. 그래서 1인당 명품 소비액은 세계 최상위권이라는 거. 브랜드 입장에서도 보면 이런 시장은 굉장히 특이한 시장이라는 거. 많지도 않은 적은 인구가 강하게 집중적으로 소비하는 그런 나라. 저는 지금 호주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가 유행인지 길거리를 나가봐도 사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특정 브랜드를 집단적으로 입는 느낌이,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 각자 그냥 자기 취향대로 옷을 입고 브랜드를 소비한다기보다 옷을 입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르죠. 유명 인플루언서가 어떤 브랜드를 입고 나오거나 연예인이 공항 패션으로 등장하거나 패션 유튜버가 분석을 하기 시작하면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커뮤니티에 빠르게 확산됩니다. 그리고 단기간 집단 구매가 일어나게 되고 확산 속도가 엄청나죠. 예를 들어서 최근까지도 인기가 많았던 아미 제품이라든지 메종 키치네라든지 스톤 아일랜드, 아크테리스 이런 브랜드들은 한국에서 특정 시기에 급격히 과열된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 그래서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한국에서는 브랜드를 천천히 키우는 시장이 아니라 한 번에 띄우는 그런 시장, 하지만 그 브랜드를 망하게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장이 한국 시장이라는 거. 대표적인 글로벌 럭셔리 그룹 LVMH라든지 키어링, 리치몬트, 이 기업들이 하는 일은 단순하게 명품 제품만 판매하는 게 아닙니다. 명품 사업의 핵심은 희소성과 가격 통제. 당연히 가격이 높게 유지돼야지 브랜드 가치가 유지가 되죠. 그래서 더 해외 직구를 관리합니다. 일단 국가마다 명품 제품 가격이 다릅니다. 요거는 단순히 환율 문제일 수도 있지만 환율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의 관부가세라든지 물류비라든지 매장 운영비, 유통 구조, 소비력, 그리고 브랜드 전략까지 모두 다 반영된 그런 결과라는 거. 만약에 한국 소비자가 해외에서 더 낮은 가격으로 해외 직구를 해버리게 되면 이 국가별 가격 구조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해외 직구에 최적화된 그런 시장, 영어 접근성도 굉장히 높고 배대지도 발달했고 카드 결제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자유롭고 할인 코드 공유도 빠르고 관부가세 계산까지 커뮤니티에서 전부 다 정리해줍니다. 일단 저 같은 사람 때문이죠. 그래서 해외 직구 이 시장에서는 가격 차이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브랜드는 한국 IP만을 차단한다거나 한국 카드 결제를 취소한다거나 한국 배송을 제한한다는 거. 그래서 한국을 봉으로 생각해서 막는 게 아니라 가격 위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거. 그러면 리셀을 왜 억제하는가? 명품의 핵심은 희소성입니다. 그런데 리셀가가 정가보다 높아지면 소비 목적이 사용이 아니라 투자로 바뀌게 되고 브랜드는 가격 주도권을 잃게 되는 거죠. 장기 고객이 아니라 단기 차액 목적의 구매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명품 브랜드 자기네가 꼭 가져야지 되는 고객층을 잃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반복되다 보면 명품 브랜드 이미지를 잃게 되는 거고, 브랜드 입장에서는 당연히 매출에는 좋겠지만 이미지 통제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량을 통제하고 구매를 제한하고 VIP 우선을 판매한다거나 리셀 의심 고객 같은 경우는 관리라는 그런 정책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점, 한국은 진짜 봉인가? 겉으로 보면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가격은 비싸고 인상은 빠르고 직구는 맞고 리셀은 억제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가격 탄력성이 낮은 시장, 가격을 올려도 수요가 유지되는 구간은 존재한다는 거 당연하겠지만 브랜드, 회사 같은 경우 수요가 강한 시장에서 마진을 극대화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조금 어렵게 했는데 정리하면 작년에 50만원, 60만원짜리 했던 그런 제품을 한국에서 진짜 유행을 탔다. 그런 제품들은 100만원으로 이렇게 정가를 올려도 구입하는 그런 시장이 한국 시장이라는 거. 그래서 브랜드는 계속 가격을 설계합니다. 공급을 조절하고 희소성을 만듭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적어도 과열의 정점에 들어갈 확률을 줄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명 인플루언서가 입고 나오면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죠. 그럼 그때 들어가서 막 구입하시면 정가로 구입을 하게 되는 거고, 이게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가고 명품 제품이라면 희소성 때문에 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리셀가가 이렇게 붙어서 판매가 되고, 이 정도는 전부 다 구분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때에 들어가는지 어느 때에 구입하는지에 따라서 어느 정도 말도 안 되게 웃돈을 주고 구입하는 그런 현상을 피할 수가 있다는 거.
최종으로 정리를 해보면 한국은 브랜드를 빠르게 띄울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동시에 빠르게 식을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래서 여러 해외 브랜드들은 한국을 통제합니다. 가격을 높게 유지하고 물량을 조절하고, 요거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이 진짜 우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시장 구조의 문제 때문이고, 그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은 적어도 흐름의 뒤에 서지는 않는다는 거.